여러분, 남편이 자주 연락하는 절친이 알고 보니 아내를 학창시절 왕따시켰던 주동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아내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사시는 박지연 씨에게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박지연입니다. 저는 정말 복잡하고 말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남편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저를 중학교 시절 3년 동안 왕따시켰던 바로 그 주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15년 전 일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일인데 정말 인생이 얼마나 기묘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사연이에요. 저는 남편 민기와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저를 아껴주고 가정적이기까지 해요. 그런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정우진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 친구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요. 우진이는 정말 착한 애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지금은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있어.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정말 좋은 친구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의 오랜 친구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친구 이름부터 묘하게 익숙했어요. 정우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좀 거칠었는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다는 말을 꼭 덧붙이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남편이 저를 그 친구에게 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만나봤는데 유독 그 친구만은 우진이는 워낙 바빠서 우진이는 사람 만나는 걸 좀 어려워해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저희 결혼을 준비할 때였어요. 남편이 그 친구도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한번 만나보고 초대하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우진이는 정말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 미리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청첩장만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보냈는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 급한 업무가 생겨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우진이 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진이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글쎄, 결혼식 이후로 연락을 잘 안 받아. 받아도 대화가 어색해.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친구가 저를 아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해서 저는 혼자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메일을 확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한 업무 연락일 수도 있다면서요. PC를 켜고 인터넷 창을 클릭하려는 순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바로 정우진 씨에게서 온 거였어요. 민기야, 나 정말 미안해.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너희 모바일 청첩장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지연이가 내가 중학교 때 괴롭혔던 그 아이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정우진, 바로 저를 중학교 3년 동안 지옥에 살게 했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정우진은 저를 괴롭혔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죠. 박지연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지연아, 너 냄새 나는데. 쟤랑은 같이 앉기 싫어요. 이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반 아이들을 선동해서 저를 따돌렸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기, 체육시간에 팀에서 제외되기, 수학여행에서 혼자 다니기.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던 남자아이에게 고백 편지를 썼는데 그걸 정우진이 가로채서 반 전체 앞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받은 모멸감과 수치심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한동안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엄마에게 전학을 보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만 참아라. 중학교만 졸업하면 된다면서 전학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3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다행히 정우진과 다른 학교로 가게 됐고, 그제서야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3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웃으면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내 얘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피해의식에 시달렸어요. 그런 제가 남편 민기를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민기는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조금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도 지연이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예쁘고 좋다면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민기 덕분에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과거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도 민기에게 중학교 시절 왕따 당했던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학교 때 좀 힘들었다 정도로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가해자가 남편의 절친이라니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그 메시지를 봤다고 말했어요. 여보, 우진 씨 메시지 봤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뭔 메시지? 라고 하길래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설마 지연이가 그때 그 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정우진이 저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안해. 지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우진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정우진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였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해요.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고 해요. 대학교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진이가 가끔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남편은 정말 미안해하면서 앞으로 정우진과는 연락을 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서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우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변한 건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정우진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우진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괜찮겠어. 힘들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이 일을 정리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우진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정우진은 만나기를 주저했대요. 어떻게 얼굴을 보겠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지연이가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하니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어요. 정우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서 다른 아이들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말랐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그리고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정우진이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어요. 지연아, 아니, 지연씨, 정말 오랜만이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목소리도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크고 거친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나는 그동안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어. 중학교 때 내가 한 일들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해줬어요.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여러 알바를 뛰시느라 집에 계시지도 못했어. 나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었고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어. 그게 주로 너였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 내 힘든 상황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정우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때부터 정말 후회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대학교도 사회복지학과로 갔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었어.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매일 너 생각을 해. 지연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준 상처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분노와 원망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우진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민기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청첩장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신부가 너였어.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결혼식에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그래서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어. 하지만 그 후로 민기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도 뜸하게 됐어. 정우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진아,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너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싫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웠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한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했어. 정우진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미안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정우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야. 그날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후회하면 용서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 이후로 정우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물론 예전처럼 친한 사이가 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이가 됐어요. 정우진은 지금도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들도 상담하고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직접 말해주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고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도 설명해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우진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편 민기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다시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아요. 작년에는 정우진이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같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더라고요. 저희도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때 정우진이 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지연아,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정말 신기해요.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가 남편의 친구였다는 것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화했다는 것도,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우진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과거에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좋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작년에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도 많이 치유됐고요. 정우진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인과 결혼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누군가를 괴롭혔던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해자였던 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였던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는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사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낫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정우진을 용서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남편 민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친구와 아내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지연아, 내가 힘들면 우진이와는 연락 끊을게.
내가 우선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3명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와 함께, 정우진은 좋은 부인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민기는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가끔 3명이 함께 만나기도 해요. 물론 어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우진 부부도 축하해줬어요. 그때 정우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연아,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 아이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면서 정우진이 정말로 많이 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과거의 상처도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고 미워했던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연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가 남편의 절친이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였던 정우진 씨가 진심으로 후회하며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부분과 피해자였던 지연 씨가 용서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아간다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변화하려는 노력이겠죠. 그리고 피해를 받은 분들도 그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지연 씨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